자, 38페이지 소프트웨어 저작권. 좀 전에 31페이지 CCL까지 있습니다. 정보 데이터의 공유 방법, CCL을 규칙을 했었고, 오늘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무형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죠? 형태가 없죠. 그죠?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예전에 불법 복제가 심했습니다. 인식이 낮고 복제가 쉽다. 그래서 이거를 불법 유통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프트웨어 만든 사람들이 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날 대구도 보면 청고등학교 다닌 사람이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칵테일이라고. 근데 나중에 망해서 외판은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줄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입니다. 권리. 저작권이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내에서, 컴퓨터 안에서 특정한 지시와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자,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고 저작인격권 있습니다. 재산권과 인격권 차이가 있죠, 그죠? 재산은 뭔가 의미가 보이는 것 같고, 인격권은 사람과 관련된 거겠죠, 그죠? 자, 봅시다. 컴퓨터 작동하는 순서나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 우리 전에 배웠잖아요. 문제 해결하는 알고리즘. 그런 알고리즘이나 순서도. 그죠? 이거는 아이디어에 해당됩니다. 아이디어.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있는 거죠. 생각으로 있는 거. 여기까지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대상이란 말도 있는데, 현재는 그렇단 말이죠. 자, 저작권의 침해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 불법 침해입니다. 소스 코드 불법 침해가 있고, 디지털 미디어 불법 침해입니다. 앞에 거는 프로그램을 도용하는 거고, 뒤에 거는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함부로 쓰는 거죠. 첫 번째, 저작권. 저작권의 종류 두 가지 있겠죠. 저작재산권 있고,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70년, 언제까지? 4, 5, 70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죽고 70년을 보호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개 잘 만들면 평생 먹고 살겠죠. 빌 게이츠 MS 오피스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자기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개인 거 같으면은 그 사람 죽고도 70년간 계속 돈을 받는 거예요. 저작료. 자, 첫 번째 저작재산권은 이게 뭐냐면 경제적, 이 저작자가 저작물이죠. 만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겁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돈이 생기는 거죠. 그럼 저작인격권은 뭐냐면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죠. 이 저작물은 누가 만들었다. 그죠? 어떤 게 들어갔다. 인격적,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가 저작인격권입니다. 위에 거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렸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이 프로그램 누가 쓰면서 돈을 버는 거를 내가 대신 돈 받아, 이제 권리를 받는 게 저작권이고, 두 번째 거는 이 저작물을 누가 만들었다. 그죠?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사상이나 이런 거를 팔아먹거나 이익을 생기는 게 인격권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가서. 자, 소스 코드, 아까 했죠? 소스 코드 복제가 있고, 디지털 미디어 불법 침해가 있습니다. 쉬운 것부터 하자. 디지털 미디어 불법 침해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만든 거죠. 음악이나 영화 이런 거를 불법 유통하는 거. 내용물을 복제하는 거. 그죠? 미디어를 복제하는 게. 이게 디지털 미디어 불법 침해고, 소스 코드 불법 침해는 뭐냐면은 내가 만든 프로그램 전체를 복제하는 거나 위조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일부분을 바꾸거나 부수는 거죠. 나오죠, 그죠? 소스 코드 일부를 복사, 삽입, 삭제, 변경, 포맷, 내 걸 지워보는 거잖아. 그럼 위치 변경, 연산자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식으로 바꿔보는 거, 변수자료 형태를 내가 문자형을 했는데 문자열 형태로 바꾸는 거. 동일한 의미 재구문을 변경했다. 재구조를 변경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 안에 내용을 조금씩 바꾸는 게 있습니다. 이거의 소스 코드 위조입니다. 이건 나 잘 모르겠다. 역공학 분석 소스 코드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 개 있다, 저는 두 개. 소스 코드 자체를 부풀리는 게 있고, 만들어져 있는 미디어를 침해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두죠. 요 치면 사례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상식이니까. 라이센스 없이라는 말은 뭡니까? 코드 없이 불법적 복사해서 돈 안 받고, 아니, 돈 안 내고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9버전, 1.1버전을 샀는데 2버전을 쓴다. 이것도 안 되죠. 상위 버전 할 때 돈을 내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소수, 뭐냐면 내가 10개 샀는데 10명이 쓸 수 있는 거 샀는데 100명이 썼다. 그러면 90명에 대한 거는 불법이 되는 거죠. 이게 또 뭐냐면 내가 한 개가 있는데 이거를 네트워크상 이런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거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번들은 뭐죠? 공유 프로그램 매칭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받아갖고 다른 데다가 계속 설치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프리웨어, 쉐어웨어 사용 조건. 프리웨어와 쉐어웨어의 차이점은 프리웨어는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쉐어웨어는 일정한 기간이나 조건이 달린 거예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한번 봅시다. 39페이지는 그런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다. 앞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제도를 생각하고 지금은 보호하는 방법을 대했습니다.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밑에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내용부터 한번 봅시다. 보호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이죠. 그죠? 낮은 인식을 개선하는 건데 이거는 잘 안 되니까 이제 법적으로 가는 거지. 인식을 높이는 거죠. 그죠? 첫 번째가 하는 거고 또 이제 게시판이나 P2P 같은 경로를 통해서 불법적 도난을 막는 겁니다. P2P가 요즘 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P2P는 피어투피어투에서 개인 PC 간에 파일을 서로 공유하는 거 있습니다. 중간에 막기가 힘들어. 왜냐면 어떤 사이트에서 공유하면 이 사이트를 막으면 되는데 개인기 주고받는 거는 일일이 다 막기 힘든단 말이지. 요거를 P2P 방식인데 요즘 많이 막고 있습니다. 자, 방식이 3개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가 디지털 워터마킹. 저번에 했죠, 그죠? 디지털 워터마킹, 그 다음에 필터링, 저작권 관리. 첫 번째 디지털 마킹, 워터마킹은 이런 CD나 이미지를, 그죠? 동영상을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아무나 특정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할 때 이게 없으면 실행 안 되는 거죠. CD를 복사했다. 복사했는데 이 워터마크는 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실행이 되는데 얘는 실행이 안 돼. 그게 디지털 워터마킹. 불법 유통을 획기적으로 막는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 디지털 저작권 관리가 있다. 저작권 관리, 디지털 저작권 관리는 컨텐츠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불법 복제를 막고 사용료를, 정당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주는 겁니다. 저작권자에게 주고 결제 대행을 하는 등의 유통과 관리를 알아서 지원하는 게 디지털 저작권 관리입니다. 이게 좀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 멜로디나, 그죠? 음악 있죠? 음원 사이트 있죠? 이게 무슨 음원 사이트에서 이렇게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자기 음원을 다 갖고 있다가 누가 받으러 오면은 사용료를 받고 저작권자에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디지털 저작권 관리에 해당되는데, 문제는 중간에서 커미션을 좀 많이 받죠. 그죠? 사용료 좀 많이 받아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한 100원 받았다. 저가 90원 가고 저작권이 10원 주고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링 기술은 온라인 상에서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게시하는 것을 걸러낸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게시판에다가 내가 프로그램을 올린다 말이지, 아니면 소설을 올린다. 이 게시판 자체에서 프로그램 좀 돌려갖고 불법 복제돼? 막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올려놔야 받을 수 있는데 못하니까 맞는 거죠. 자, 3가지 디지털 워터마킹, 필터링 기술, 디지털 저작권 관리, 3가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소프트웨어 분류, 이건 중요하니까 잘 봅시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는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죠? 상용, 돈 받고 파는 거. 상용 소프트웨어는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사고 유통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거 판매하기 전에 먼저 뭐가 나오냐면 쉐어가 나오죠. 쉐어웨어는 쉐어, 나눠 쓰는 거잖아.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횟수 또는 일정 기능만 줘갖고 사용해보게 합니다. 왜? 사용해보고 괜찮네? 하고 이제 돈 주고 사게끔 만드는 게 쉐어웨어입니다. 쉐어웨어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쓸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 제한을 벗어났으면 이것도 불법됩니다. 그러니까 프리웨어는 쉐어웨어와 다르게 사용료도 없고 무료배포이기 때문에 남한테 복제도 당연하고 저작권이나 영리 목적이 없는 배포이기 때문에 막 쓰면 됩니다. 근데 이 프리웨어 받아서 자기가 돈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약간 또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소스는 뭐냐면은
그죠? 오픈소스는 얘는 영리 목적으로는 문제가 생기지만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뭡니까? 소스 자체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자 이 소스를 갖고 자기가 편한 만큼 바꾸고 복제하고 수정 벽까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도 영리할 때는 저번에 CCL 들었죠. CCL처럼 영리 목적으로 할 때는 약간의 제약을 걸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오픈소스 만든 사람들. 네 가지 상용, 쉐어웨어, 프리웨어, 오픈소스 꼭 구분해 봅시다. 다음 넘어가서 40페이지 볼 거고 41페이지 합니다. 41페이지 사이버 윤리, 이것도 상식이죠. 그죠? 사이버 윤리의 원칙과 관련 제도 한번 봅니다. 자, 사이버 윤리 실천 원칙은 4가지가 있습니다. 사이버 윤리의 있지? 그거 안 되나? 자, 사이버 윤리의 실천 첫 번째 존중이죠. 존중. 두 번째 책임, 정의, 해약 금지, 존책 정해 이렇게 합니다. 존책 정해 있잖아. 존책 정악으로 해야든지. 자, 존중은 뭐냐면은 사이버상에서 주고받기 때문에 내 앞에 모니터로 생각하지 말고 내 앞에 이 모니터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존중하고 채팅은 자신을 존중하면 어떻게 되노? 인터넷에 빠지지 않겠지. 왜? 내가 더 중요하니까. 인터넷이 아니고 가상세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내와 똑같은 사람이 상대방이 있다.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어떻게 하노? 채팅에 악성 댓글 안 남기겠지, 그지? 그 다음에 남이 만들어서 놓은 저작권을 침해하지도 않겠죠. 사생활 오픈하는 거 있지. 남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남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거 안 하겠죠. 그죠? 여기 나오죠. 인터넷 중독, 사이버 폭력, 저작권 침해. 요게 존중에 해당되는 겁니다. 존중을 못하면 이게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책임.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이 보장되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지 안 밝히고 쓰기 때문에 자유롭게 글을 남기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 책임 회피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약간 범죄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서로 보살피며 배려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한다. 책임입니다. 책임을 가지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수 있고 사이버성 폭력이 생길 수 있다. 세 번째, 정의는 자, 내가 정보를 주고받지. 그죠? 남이 주는 거 정보, 내가 주는 정보 서로 하는 거잖아. 이 정보가 진실성과 비편향성과 완전성과 공정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정보를 주는데 가짜 정보 주지. 지금도 많잖아. 가짜 정보를 주거나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를 주거나 공정성을 해치는 걸 자꾸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정의가 부족하면은 유언비어 유포와 사이버 따돌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사이버 따돌림이 어떻게 생기죠? 편향적이지. 한쪽으로 쏠린 정보를 주면은 따돌림이나 왕따가 생길 수 있다. 마지막 해약 금지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복지를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실력 있다고 오지 남한테 들어가서 사이버 공격한다. 이게 해킹이잖아. 이거를 막는 게 뭐죠? 화이트 해커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유포하거나 인터넷 사기. 이거는 해약 금지. 요 4개의 원칙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가서 사이버 범죄 유형이 많거든. 있잖아, 이렇게. 특징입니다. 익명성, 비대면성, 빠른 확산과 피해 추적의 어려움, 진행적이고 고도의 전문적 이용이 악용하고 범죄 발견 증명 및 입증이 어렵고 범죄자에 대한 인식 희박하고 결여되어 있다. 범죄 종류를 한번 봅시다. 일단은 피싱은 메일, 피싱 낚시잖아요, 그죠? 메일을 막 보내는 게 일반인데. 그래서 메일을 보내서 딱 열어보는 순간에 위장되는 홈페이지 나오거든? 메일 열어보면 홈페이지에 있어. 은행만 나오거든?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내 정보를 주잖아. 경품닥하게 됐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정보가 빼나가 피싱, 낚이는 거다, 그치? 그래서 피싱. 두 번째, 파밍은 줍는 거잖아, 파밍. 자, 악성 코드를 막 뿌립니다. 막 뿌려서 그 사람이 잘 가는 즐겨찾기나, 그죠? 자기가 잘 가는 사이트 있죠? 그걸 통해서 홈페이지 꾸민 피싱, 마찬가지죠? 가짜 사이트를 요구해갖고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주택정보를 인출하는 방법. 이게 파밍입니다. 줍는 거잖아. 아까는 낚는 거. 오늘 스미싱은 무료 쿠폰, 초대장, 요즘 휴대폰을 말합니다. 결혼 초대, 누르는 순간에
악성 코드가 설치돼 갖고 소액이 막 나가는 거지. 큰 돈이면은 뭐지? 소액이 100원, 200원 빠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돈을 빼가겠습니다. 이게 스미시입니다. 나오잖아. 보통 요즘도 특배, 나는 해외 결제인데 뭐 70만 됐다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 눌러보면 안 됩니다. 누르는 순간에 뜨끔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먼저 통화가 되죠. 국제 통화이기 때문에 통화 요금이 나갑니다. 스미싱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문화 소유항에는 일반적인 거는 이거 볼 게 없네. 다 하는 거잖아. 에티켓, 어느 폭력 금지, 그죠? 이건 상식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여기까지.